네, 현재 시간 2시 1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상황실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차영주 소장님의 투자 인사이트 쏙쏙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상황실은요. 바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돌아온 원전 대장이라고 저희가 키워드를 네. 남겨봤는데요. 인수위에서 국정 과제를 이제 발표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문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또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원전 사업 기대감에 어제부터 원전 관련주들 강세 나타났는데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원전에 대한 얘기는 문재인 정부와 반대해서 그 윤석열 그 당선인이 후보 시절서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표적인 어떤 그 항목 중에 하나였었죠. 일단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공과가 앞으로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반감을 가졌던 것들 중에 하나가 원전과 관련된 얘기들이었을 텐데요. 그것을 이제 아무래도 새롭게 등장하는 측에서는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수위의 국정 과제가 나와서 저도 빠르게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네. 글쎄 뭘 하려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본이 지금 SNS에 돌아다니고 있고 포털사이트에 돌아다니니까 분명히 이런 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기사를 보셔서는 안 되고요. 요거 몇 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는 가급적이면 그 PC에 저장을 하시던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던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인수위가 이렇게 우리의 국정 과제를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확정되는 건 언제냐? 지금 이제 각 장관분들께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죠. 네. 장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내일 모레 윤석열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그럼 이제 각 내각이 이제 그 새로운 장관이 내각을 장악한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대통령께 이제 업무 보고를 가을부터 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여름부터 할 거고요. 그때 정책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공약과 인수위의 추진 방향인데 읽어보시면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일단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네. 하겠다는 건 3, 4억이나 하겠다라는 건데 그 외에 대해서는 일단 살펴보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다. 두 번째는 30년을 목표로 당장이 아니고 30년을 목표로 원전 10기를 수출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방 국가들과 통해서 이런 것들의 수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벌써 뭘 하겠다 이것을 바라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지금 인수위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당장 시급한 3, 4억이를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후에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단 제시했고 이것들이 수혜를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성 파워텍이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네. 있는데 단순히 원전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것인지 우리 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예, 일단 아무래도 두 가지가 다 혼용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기대감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으로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고요. 세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왕에 얘기를 하려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들 중에서도 실적인 미래라도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가지실 필요는 있죠.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는 건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보성 파워텍에 대해서 원전 기대감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성 파워텍이 안고 있는 다양한 원가 부담 이런 것들을 판매가에 전이할 수 있다라고 어떤 분석가가 쓰셨어요. 그것들이 이제 지금 전 언론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그게 무슨 연결고리인지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요 지금 내용을 전달을 받고 지금까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 워딩은 그렇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니 판매가에 전이함으로써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판매가에 전이가 가능한가요? 좀 모르겠습니다. 판매가 이게 전이가 가능, 그럼 얼마나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100원에 팔고 있는 거가 원가가 80원이었으면 20원 이익이 남는 거죠.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90원, 100원까지 원가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100원에 받던 것을 120원에 판매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되는데 보성 파워텍을 100원에 팔던 거 120원에 올리겠다라면 과연 판매처에 사갈까요? 사간다는 얘기인가요? 살 거란 얘기인가요?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보성 파워텍이 과연 원가 압박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걸 올려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데 올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트리거도 찾지 못했다.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판가 인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원전 대장주 보성 파워텍, 우리 새 정부와 함께 원전 전성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추 소장님의 투자 의견은 어떠실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한 줄 평으로 하면 이게 지금 제가 원전 돌다리를 두들기자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계륵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해서 버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원전을 덥석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돌다리를 두들기자라는 게 딴 때 같으면 워딩을 일단은 뭐 관심을 끄자라는 건데 지금은 뭔가 돌다리를 두들길 정도로 조금을 좀 더 다지면서 상황들을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끝난 게 끝난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지금 당장 중국에서 160기 원전 건설하겠다라고 공표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몇 개만이라도 따온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이제 새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이거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좀 몇 개라도 가져왔으면 하는 희망 섞인 말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의 돌다리를 한번 두드려 보자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은요. 휴림 로봇입니다. 다시 주목 받나? 현재도 25%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인수위가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히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뭐 실체 없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거려서 네. 장기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좀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 로봇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로봇이요? 그렇죠. 로봇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대부분 떠오르실 겁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로봇이라고 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일단 인식이 그런 로봇이 되는데 그런 미래가 올 것이다. 뭐 오겠죠. 충분히 오겠죠. 뭐 아바타도 생길 것이고 충분히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런 로봇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의 기업을 인수해서 로봇계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국내 로봇사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넘어야 될 것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당장 한다는 것은 산업용 로봇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한다라든지 페인트 칠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는 수요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늘어날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을 봐야 될 게 지금 일부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압박을 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기사 잘 보셔야 됩니다. 네이버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영업 적자가 났고요. 전체적인 적자가 났고요. 웹젠이 지금 파업에 들어갔고요. 현대중공업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앵커캐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출연료를 깎는다.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깎는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인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깎아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잘라서 한다라는 것은 너무 단기적이죠.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로봇으로 대체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당장 우리가 서두에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삼성이 비서 로봇을 만들다 뭐 이것은 너무나도 먼 미래고요. 영화에서나 아직까지는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은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급격히 커지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용 로봇이라는 게 각 회사 공정마다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정용 로봇이라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로봇 청소기죠. 네. 그다음에 아이들 로봇인데 이런 거 갖고 시장이 커지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삼성이 로봇에 진출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글쎄요. 현대가 로봇과 관련해서 왜 미국의 로봇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국내에서 그런 걸 개발 안 하고? 현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현대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로봇을 많이 쓰고 있는 두 기업일 겁니다. 자동차 공정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면 정말 컨베이어 벨트에 철제가 지나가면 다 용접하고 페인트 칠하고 사람이 가끔 가서 뭔가를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로봇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러지? 라는 건데 그러니까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 로봇이 나오려면 넘어야 될 것들이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그 비서 로봇이 사고를 해서 갔다가 누구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다쳤다. 그럼 누가 책임지죠? 그러게요.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뭐 안 좋은 쪽으로 쓰였을 때 누가 책임지죠? 이런 것들을 넘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벽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로봇이 제 말이 좀 장황했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은 생태가 작고요. 물론 나아갈 방향은 맞습니다만 국내 기업들 중에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 아직 찾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미래 먹거리 산업, 우리 인수위에서 발표한 미래 먹거리 산업 전략 중에서 뭐 에너지, 바이오, 탄소 중립, 방산 우주항공, 뭐 인공지능, AI, 스마트 농업 이렇게 6개 분야가 있는데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하실까요? 정말 이 과제들은 잘 정하셨다고 봅니다. 이 분야들이 앞으로 커나갈 것들이고요. 당장 이런 것들은 과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부는 뭐 5년마다 바뀌겠습니다만 정부가 아니라 정권은 5년마다 바뀌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5년마다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정치인들에게 단기적으로 보는 과제도 있습니다만 중기적으로 보는 과제도 있는데 이건 중기적 과제는 잘 설정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급하죠. 이 중에서 뭔가 제일 좋으냐? 저는 봤을 때 우주항공이 그나마 관련이 있다. 특히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럼 청장이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의 인사가 이제 수장이 되고 거기에 예산과 조직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중요한 변환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저는 가장 현실적이 떨어진다라는 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지금 이제 좋죠. 만약에 외국 갔다 와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급한 비즈니스 있으신 분들은 그 택시 이제 드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 도심을 진입한다라든지 여의도에 진입한다라는 거죠. 정말 아이디어 좋죠. 네. 어느 빌딩에 내리죠? 그러게요. 어느 빌딩이 그것을 개방을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30분이면 날아간다라는 건데 지금 매일경제에서 만약에 급한 인사가 인천공항을 가야 된다. 그러면 매일경제 옥상에서 택시를 부르면 오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내릴 수 있는 거점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동 시간을 따지고 들면 글쎄요. 그렇게 우리가 현실성이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는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싱가포르도 그런 것들은 우리랑 또 다르죠. 우리는 북한이라는 막대한 또 적이 있는 상태고 싱가포르는 또 산이 없어요. 산이 없는 어떤 도시 바다에 인접한 건데 우리는 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따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주항공 외에는 지금 나머지는 좀 중기적인 과제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그러한 과제들이다. 어찌됐든 새로운 정부가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하니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당장 빚을 못 벌한다 하더라도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인수위 육성 6대 산업 중에서는 우주항공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휴림 로봇, 현 시점에서 투자한다면 투자 의견 한 줄 평 어떻게 남겨주실까요? 뭐 일단 올라가니 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저는 로봇을 좀 무서워하자. 만약에 진짜 로봇이 이렇게 딱 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전에 어느 분이 한 3년 전에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인 것 같아요.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사주셨는데 네.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역과도 있어요. 그게 있는데 커피 맛은 별로더라고요.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로봇이 만들어준 커피는 맛이 없었던 걸로 결론을 내리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상황실은요. DL-ENC입니다. DL-ENC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7% 감소하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하게 된 원인 무엇일까요? 저는 DL-ENC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겨울이라 이제 원래 연초면 이런 수주 산업들은 조금 그러니까 수주라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뭐 배던 지금 배는 좀 논외로 배던 아파트건 이런 것들이 수주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 휴대폰을 사게 되면 이미 이거는 삼성전자가 만들어 온 휴대폰을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파트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이건 뭐 하는데 동일한 아파트 우리가 외관으로 볼 땐 동일하지만 짓는 조건이 다르죠. 안반에다 짓는 거, 모래땅에다 짓는 거, 강변에다 짓는 거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주라는 겁니다. 근데 수주는 보통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보통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주가 되겠죠. 1년 단위로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1분기가 보통 비수기예요.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가 비수기였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근협회가 저는 이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철근협회가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철근 공급을 안 하겠다? 올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을이 갑한테 덤빈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원가 압박이 심하다라는 거, 시멘트도 대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수주라는 것은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1,000원에 짓겠다라고 이제 DLENC가 따왔는데 그러면 1,000원이란 가격을 하기 위해서 원가는 뭐 7, 800원 정도 하겠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거 짓다 보니까 지금 뭐 1,000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받아놓은 건 올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상황 같이 올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미 수준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올라가는 거는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DLNC가 처한 상황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은 진짜 원가 압박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짓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사실 새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사실 수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주택 매매 감소에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부담 때문에 DLENC를 비롯한 건설주들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개선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보죠. 지금 이제 실적은 안 좋았어요. 네. 수급도 지금 안 좋고요. 단지 이제 심리가 이제 그럼 살아나면 그래도 좀 앞으로 새 정부에 있어서 뭔가 수혜를 볼 것이다. 저도 DLNC는 아니지만 다른 또 대형주를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매일경제를 통해서 새 정부에 대해서 그나마 믿고 기대할 수 있는 대표주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저도 이제 조금 두렵기 시작했어요. 지금 오늘 이제 정책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겠다? 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주택 그 250만 원 건설, 민간 건설, 특히 이제 그 낙선인과 봤을 때 낙선인과 똑같이 250만 원이지만 낙선인 같은 경우는 250만 원 공공 건설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200만 원은 민간, 50만 원은 공공 개발이었거든요. 그러면 민간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왔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직까지 이러다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인수에서 이런 얘기 흘러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지금 현재 다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하지 않을까? 아직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정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증권가에서는 DLENC가 2분기부터 이제 주택과 플랜트에서 신규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남겨주실까요? 일단 좀 모멘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수주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주도 우리가 이제 조선주도 수주가 들어왔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들이 결국 이게 실적으로 잡히는 건 건설도 6개월 뒤부터 잡히거든요. 6개월 뒤부터 잡히고 또 원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플랜트는 글로벌 경쟁이기 때문에 플랜트는 쉽게 높은 가격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도 좀 지켜보면,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자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